QLD TQQQ로 수익 나기 시작하면 대부분 계좌가 아니라 소비가 먼저 터집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평범한 사람과 상위 1%의 길이 갈립니다.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도 다시 가난해지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특이한 소비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QLD TQQQ 투자 습관으로 그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자는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끊고 선택권을 삽니다. 반대로 대부분은 돈으로 감정을 진정시키려다가 복리의 엔진을 꺼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쓰는 이유를 합리화합니다. 올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사한테 깨졌습니다. 집에서는 애 보느라 체력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보너스가 나오면 혹은 계좌가 크게 불어나면 한 방에 써버립니다. 나는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보상소비, 더 자극적으로는 시발비용이라고 부르는 그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단순한 한 번의 쇼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소비는 내 뇌가 내리는 판결문입니다. 내가 참아낸 시간은 불행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그 불행을 지워야 한다. 이 논리가 머릿속에 딱 박히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돈은 내 스트레스를 잠깐 눌러주는 진통제가 되고 진통제는 점점 더 강해져야 합니다. 소비가 커질수록 만족은 짧아지고 다음 소비까지의 간격은 더 짧아집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많아져도 이상하게 계속 부족합니다. 상위 1%는 여기서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돈이 들어오는 순간 먼저 소비 리스트를 열지 않습니다. 먼저 통제 리스트를 엽니다. 내가 지금 흥분했는지 불안한지 인정받고 싶은지 비교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운 순간이라는 걸. QLD TQQQ는 이 약점을 더 크게 확대합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면 나는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시장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커지는 만큼 소비도 커집니다. 좋은 시계 하나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차를 업그레이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자존감을 위해 결제합니다. 그런데 QLD TQQQ는 상승만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조정이 오면 같은 속도로 감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감정은 또 다른 방식의 소비를 부릅니다. 불안해서 손실을 잊으려고 기분을 바꾸려고 다시 결제합니다. 결국 수익은 계좌가 아니라 카드값으로 증발합니다. 부자들의 첫 번째 소비 습관은 보상 소비를 끊는 게 아닙니다. 보상 소비를 시스템 안으로 격리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인간이라서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돈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는 것입니다. 상위 1%는 감정이 돈을 만질 수 없게 만듭니다. 규칙을 먼저 세우고 규칙대로만 돈이 움직이게 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세 갈래로 나눕니다. 생활을 지키는 돈, 성장을 만드는 돈, 즐거움을 주는 돈. 이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즐거움 통장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반드시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한도가 없으면 복리는 못 갑니다. QLD TQQQ를 하시는 분들께 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투자금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혹은 큰 수익이 한 번에 들어오든 기준은 똑같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락을 걸어야 합니다. 손이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크게 났다면 그 수익의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현금성 자산이나 장기 자산으로 옮깁니다. 이게 단순히 안전자산을 사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흥분한 상태에서 다시 위험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부자들은 이 장치를 습관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지위 소비의 게임을 아주 늦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멋진 차, 멋진 집, 멋진 브랜드를 가지면 존중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존중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존중이 진짜 존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과 능력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결제력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존중을 연료로 살기 시작하면 평생 더 비싼 결제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기준이 외부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외부 기준 게임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루이비통을 사면 내 주변은 샤넬을 삽니다. 내가 샤넬을 사면 누군가는 에르메스를 삽니다. 내가 에르메스를 사면 누군가는 한정판을 삽니다. 이 게임은 끝이 없습니다. 상위 1%는 지위 소비를 아예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이 어떤 집단에서 어떤 가치로 인정받을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소비만 합니다. 내가 지적인 대화, 성취, 실력, 신뢰로 인정받는 집단에 있으면 소비가 달라집니다. 책과 경험과 사람과 시간에 돈을 씁니다. 반대로 자랑과 과시가 인정의 기준인 집단에 있으면 소비는 끝없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생각보다 사람을 가립니다. 사람을 가리는 게 성격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QLD, TQQQ 투자도 똑같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에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매수와 매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매일 수익 인증을 합니다. 누군가는 레버리지로 하루 만에 뒤집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자주 보면 내 기준도 거기로 옮겨갑니다. 나는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투자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정 게임이 됩니다. 상위 1%는 여기서 한 번 더 끊어냅니다. 나의 투자 기준은 타인의 흥분이 아니라 나의 규칙이다. 이것만 지켜도 손실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정확히는 손실이 아니라 손실 구간에서의 파괴적 행동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습관은 큰 소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삽니다. 평범한 사람은 물건을 사고 시간을 아낍니다. 상위 1%는 시간을 사서 판단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큰 소비를 하고 싶으면 바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을 둡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물건이 없어도 내가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처음에 흥분이 가라앉았는데도 여전히 필요하면 그때 삽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소비는 흥분이 만든 결정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부자들은 이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미리 규칙을 만들고 큰 소비는 반드시 숙성 기간을 둡니다. QLD, TQQQ도 같은 규칙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승장에서 더 필요합니다. 수익이 클수록 추가 매수 욕구가 커지고 비중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익의 일부를 확정하고 장기 포지션으로 옮긴다. 혹은 현금으로 옮긴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왔을 때만 추가로 투입한다. 이건 수익을 줄이는 전략이 아닙니다. 계좌가 깨지는 확률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레버리지는 확률 게임입니다.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반복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네 번째 습관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먼저 산다는 겁니다. 집, 차, 명품, 시계, 오디오, 미술품, 이런 건 하드웨어입니다. 그 안을 채우는 사람, 관계, 추억, 시간의 질, 건강, 이런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만 쌓으면 남는 건 공허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더 큰 하드웨어가 필요해집니다. 그게 반복되면 끝없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는 쌓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집니다. 가족의 추억은 시간이 지나면 더 값이 올라갑니다. 건강은 지키면 지킬수록 미래의 선택권이 커집니다. 실력은 쌓일수록 삶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상위 1%는 이걸 소비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이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검소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같은 옷을 오래 입습니다. 생각보다 화려한 소비를 늦춥니다. 대신 사람을 데려옵니다. 시간을 삽니다. 도구를 삽니다. 몸을 관리합니다. 그 결과 더 큰 선택권이 생깁니다. 이 선택권이 결국 부를 지키는 성벽이 됩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 이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냐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규칙입니다. 둘째, 체력입니다. 셋째, 내 일상입니다. 레버리지는 체력이 없으면 못 버팁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판단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매매가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차트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부자들은 생활을 망가뜨리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삶이 무너지는 구조를 경계합니다. 그게 진짜 리스크 관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기지 말라는 말이냐? 부자처럼 살려면 재미도 없이 살아야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즐거움은 필요합니다. 다만 즐거움이 감정 응급처치가 되면 안 됩니다. 즐거움은 계획된 보상이어야 합니다. 계획된 보상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보상은 계좌를 망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QLD, TQQQ로 분기마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가족 여행을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비는 미리 별도로 떼어놓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즉흥적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계획된 시간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소비인데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돈이 나를 진정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상위 1%의 소비 감각입니다. 또 하나 많이 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자산이 크지 않은데 이런 소비 습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자산이 커졌을 때 바뀌는 게 아니라 자산이 커지기 전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보너스를 한 방에 씁니다. 나중에는 큰 수익을 한 방에 씁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정 욕구로 소비합니다. 나중에는 큰 인정 욕구로 소비합니다. 돈이 커지면 욕구도 커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방향을 고정해야 합니다. QLD TQQQ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작을 때 규칙이 없으면 커졌을 때는 절대 못 잡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오실 겁니다.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는 위험한데 굳이 해야 하느냐?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비 규칙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의 위험은 변동성만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진짜 위험입니다. 레버리지로 한번 크게 벌면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내 소비 기준선이 올라가고 내 생활 기준선이 올라가고 내 만족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조정이 오면 계좌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삶의 체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일수록 생활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계좌는 공격적이어도 생활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동시에 가능해질 때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대체 돈을 어디에 쓰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안을 줄이는 데 씁니다. 보험처럼, 안전처럼, 현금 흐름처럼 내 선택권을 지켜주는 곳에 씁니다. 둘째, 관계를 넓히는 데 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좋은 시간을 함께 쓸 수 있는 경험, 이걸 위해 씁니다. 셋째, 성장에 씁니다. 내 실력이 올라가면 돈이 없어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성장과 관계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그 병목을 압니다. 그래서 특이해 보일 만큼 돈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QLD TQQQ로 아주 실전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날수록 소비를 키우지 마시고 규칙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격리하는 겁니다. 즐거움은 계획하고 인정 욕구는 끊고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락을 걸어두셔야 합니다. 그게 복리의 엔진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상위 1%가 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버는 사건이 아닙니다. 큰 돈이 들어왔을 때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QLD TQQQ 같은 변동성 큰 도구도 결국 내 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